2024년 말 북한의 어느 조용한 마을 평안북도에 사는 A씨는 아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편지에는 추운 큰 나라로 유학훈련을 가게 됐다는 짤막한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특수부대에 소속된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자 자식이 출세 가도에 올랐다는 증거였습니다. A씨는 아들이 전선이 아닌 배움의 길로 가는 줄 알고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털어 아들의 동료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하네. 추운 나라에서 공부하려면 배골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 당국이 정교하게 설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파병 초기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병사들에게조차 목적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러시아행 열차에 오르면서도 그것이 현대전의 가장 참혹한 현장인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모에게는 유학 혹은 국제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극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마당을 통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러시아에서 전사했다더라. 군대가 유학이 아니라 전쟁하러 나갔다더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퍼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28일 노동신문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서면 입장문이 실리며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되었을 때 북한 전역의 부모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A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유학훈련은 사실 살아서 돌아올 보장이 없는 사지로서의 행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가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아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킵니다. 부모들은 이제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연주를 동원해 군간의 아내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냥 부상자 명단이라도 좋으니 이름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는 절규는 북한의 차가운 밤공기 속을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 사태는 북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 지득한 극자본주의 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 소식이 전해진 후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것은 뜻밖에도 결핵 진단서입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즉각적인 면제나 귀가 조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러시아로 보내지 않기 위한 부모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시장 원리에 따라 진단서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초기에 100달러 수준이었던 가짜 결핵 진단서는 파병 규모가 커지자 5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에서 500달러는 중산층 가정이 전 재산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거금입니다. 소위 빽이 있고 돈이 있는 집 자식들은 이 가짜 진단서를 들고 후방으로 빠지거나 군복을 벗습니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집 아들들은 국가가 부르는 대로 운명이 이끄는 대로 러시아행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목숨의 불평등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돈은 병사들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월 100달러 남짓한 돈을 받거나 그마저도 국가가 충성 자금으로 환수해갑니다. 결국 가난한 부모들은 아들의 목숨값을 국가에 상납하고 국가는 그 돈으로 지도부의 사치를 일삼는 비극적인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증언합니다. 북한은 이제 뇌물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공화국이다. 돈이 있으면 러시아 안 가고 돈 없으면 죽으러 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 웅장한 비극 속에서 김정은의 뱃살은 더욱 두터워지고 가난한 부모들의 가슴에는 재만 남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주민 B씨는 아들이 떠나던 날 조국을 위해 잠시 맡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전쟁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꼬마 비행기라 불리는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폭탄에 소대 전체가 전멸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총알바디나 지뢰 제거용으로 최전방에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북한 병사들은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폭 영웅이 많이 나왔다는 선전용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자폭 영웅이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죽음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병사들의 마지막 순간을 미화하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은 이제 수령의 초상화가 아니라 본능적인 신념에 매달립니다. 밤마다 숨죽여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금지된 점집을 찾아 우리 애가 살아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군복무 기간도 모자라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가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국가의 위신이나 사회주의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동요를 감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는 등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분노는 서서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아들들이 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장마당의 은밀한 속삭임에서 시작해 북한 내부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돈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고 국가가 부모와 자식을 속여 사지로 내모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기록입니다. 500달러가 없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북한의 가난한 부모들, 그리고 유학 가는 줄 알고 웃으며 떠났던 10대의 어린 병사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개인의 삶과 사랑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서만 돌아와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